감사합니다. 부자 우리 되는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됐네요. 오늘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9번째 나부터 잘 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 자, 본인의 노력을 이제 해봅니다. 제대로 하는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내부터 잘 되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하는 분이 10중 8구 10명 중에 8명이나 9명은 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부터 잘 되자 하면 주위에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판단할 때는 이러면 주위에서 안 도와주는구나 하는 결론을 금방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내부터 잘 돼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차츰차츰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부터 잘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안 도와준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바쁜 시간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근데 바쁜데도 또 뭐 급한 일이 있나 하고 이 문자를 보았어요. 근데 이 문자가 광고예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심한 사람은 화가 팍 나요. 그러면 자기가 잘 되려고 내부터 잘 되려고 상대방을 화를 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그런 거 안 보낸다고요. 그 다음에 팩스를 보냈는데 팩스 한번 보라고. 이건 팩스는 더 심해요. 왜? 이 종이가 최소한 30년 이상 된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요. 근데 저도 이 공적인 업무를 보려고 팩스에다가 종이를 끼워 놓는다고. 그러면 전혀 뭐 돈구가라든지 뭐 이런 거로 광고로 그 종이를 계속 낭비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종이 하나가 30년 이상 된 나무를 가지고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전 들은 종이도 이면지를 다 활용한다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이 팩스 보낸 분한테 부탁을 드려요. 사정을 해. 제발 보내지 마시라고. 하도 안 돼가 이제 종이를 아예 안 끼워 놓았어요. 하도 보내니까. 안 끼워보면 내가 이제 공적으로 내 업무상 들어야 될 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팩스 보냈는데 불교 텔레비전에서 팩스를 보냈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빼놔버리니까. 하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대방 공적인 업무까지도 못하게 마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생길까요? 제가 이런 걸 매번 사정해서 그러면 그분은 또 안 보내는데 또 다른 분이 보내. 왜 그럴까요? 제 팩스 번호를 팔아먹었단 말이야. 이 회사가 팩스 번호를. 이렇게 계속 피해를 주는데 그렇게 영업해가 자기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예요? 내부터 잘 되어서 이런 게 속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거로 인해서 이건 뭐예요? 스트레스 비용이에요.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수치로 올라가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병이 생겨서 병원비로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오는 부작용.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지적해가 막 비난하고 나쁜 놈이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떡 띄워버렸어. 그 사람 아무 상관없이 특히 선거할 때 보면 상대방 그런 일이 없는 것도 막 올려가지고 유포를 확 해서 그 나중에 뭐 고발해가 보면 이제 무혐의 그런 일이 없다. 그럼 뭐요?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세상한테 다 알려져가 그 사람 뭐 할라 해도 안 돼. 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것이 잘 봐야 됩니다. 지도자가 이 시대는 전체가 다 알려지는 소통의 시대라서 전체를 해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인터넷이라도 실명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또 실명제를 문학의 법에서 발표를 하더라고. 가슴이 철렁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만이라고 엄청 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는데 그 한 사람 인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를 여러분 잘 보시라고. 지금은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팩스 고장을 다 내잖아요. 못 쓰게 만들잖아요. 왜? 동시에 전국 여러 사람한테 다 보내버린다. 자기는 손 까딱 막아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실명이 아닌 것은 그 자체, 프로그램 자체에서 삭제가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괜히 그 비난한 댓글을 안 달게 좋은 글 달기 운동 이 자체. 왜 법이 필요합니까? 왜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왜 정치라는 도구가 필요할까요? 개인들 그래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해롭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잘 봐야지. 지금은 인권 중요하다면 해롭게 하는 인권을 바라는 거지. 그 개인 인권을 돌봐준다 맞는데 이렇게 해롭게 당하는 인권을 왜 안 보냐고. 영업하기 위해서 둬야 된다고? 그건 무슨 법이냐고. 국민들에게 계속 문자, 스팸 메일, 광고 계속 보내가지고 그걸 영업하도록 두는 거는 또 뭔 일이냐. 이런 거는 차단을 아예 장치해서 하고 만약에 차단이 안 되면 이걸 보내는 KT면 KT가 배상을 물도록 해야지. 왜? KT가 그 사용하도록 망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보내서 국민들에게 해롭게 한다면 망을 청수하고 그 사람은 법을 입금해서 손해배상하고 다시는 이런 업을 못 하도록 하는 일 엄한 법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도자의 몫이 그게 날 말이야. 너무너무 지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손을 놓고 있어요. 손을 놓고. 이게 뭐예요? 내부터 잘 되면 된다는 심보잖아요. 남이야 피해를 입더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바쁜 사람이 그 바쁜데 또 혹시나 급한 거 싶어서 보고 저도 팩스 이런 거 보라고요. 하루에 종이가 얼마나 많이 나면 내가 바쁜 사정하면 또 그 사람 한 번 또 다른 사람 보내고 또 다른 사람 이거 끝도 한도 없어. 팩스 그 회사에다 보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종이를 빼놔보니 또 내가 받아야 할 때 공문을 못 받네. 공문을 보냈는데 못 받아가지고 착오가 생기네. 그리고 또 꼬마나서 꼬마나이 또 쓸 때는 계속 오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네.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이게 뭐예요? 팩스 번호를 팔아먹고 한 번 팩스 한 번 보냈는데 얼마 전화번호 자기들은 그 전화번호 수집해가 팔아먹고 왜? 그거 수집해서 팔아먹으라고 내가 준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KT에서 팔아먹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못하는 거를 법에서 제재를 제대로 안 하고 인권 웃자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인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건 인권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요.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세상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 주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자기가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상대방 먼저 잘 되라 해야 돼. 상대방. 그러면 이 상대방이 도와줘서 조금씩 이렇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방보다 세상이 잘 되게 하라고 하면 도와주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지. 하늘도 도와주고 땅도 도와주고 짐승도 도와주고 벌레도 도와주고 미물 곤충 다 풀 하나 나무 하나 다 도와주니까 자기는 빠른 속도로 잘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잘 되고 싶은 사람은 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마시라.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특히 사기치서 뭐 돈 벌고 이런 건 순간적으로 어떻게 속에서 할 수 있으나 그 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 걸로 가지고 계속 뭐 지금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뭐 전화로서 사기치고 이런 걸 왜 근절을 못 하느냐 이 말이야. 그 망 자체를 그런 거 하는 걸 망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니까. 망을 계속 열어서 쓰도록 하면 안 된다며. 왜?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안 빌려줘야 된다는 거지, 망을. 그러니까 만약에 빌려줬으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간에 점검을 해봐서 반드시 빌려주는 입장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딱 목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빌려주고 돈만 받으면 그뿐이고 그 사람들 무슨 짓을 하든지 뭐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을 잘 보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여러분은 지금보다 잘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걸 쭉 보세요.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항상 결과가 나오는데 주위의 도움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주위가 힘들도록 하지 않아야지 반드시 자기 하는 일이 잘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자가 됐든 성공이 됐든 행복이 됐든 무엇이든지 이 공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터 잘 되는 이 관점을 바꾸는데 관점을 바꾸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일러주겠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관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제가 질문을 해봐요.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있는데 본인의 노력이 몇 % 될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50% 이상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은 관점이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항상 내가 여기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면 첫째 숨을 쉬어야 됩니다. 공기 덕분이죠. 또 물도 먹어야 됩니다. 물 덕분이죠. 또 땅 도움을 받아야지 농사도 지어서 밥도 먹고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이런 걸 싹 빼버리고 내가 밥을 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비중을 높이 잡은 거예요. 가스의 도움도 받고 다 도움을 받은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합산하면 도와준 덕분에 이게 저는 늘 95%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99%도 되고 95% 최하 95% 이상 도와준 덕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기도 못 만들고 물도 못 만들고 땅도 못 만들고 다 도움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시면 항상 관점이 덕분에 했습니다로 바뀐단 말이에요. 덕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분에 합니다. 그 다음에 덕분에 잘 될 것입니다. 요 관점으로 바뀌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제일 먼저 당장 주위 환경이 하나도 안 달라져도 자기는 뭐요? 편안합니다. 그게 외부에서 어떤 도움이 없어도 감사하는 순간 자기는 편안해집니다.
일단 편안해야지 다음부터 일이 잘 풀립니다. 순수입니다. 편안 안 해지는데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않는데 올바른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순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점부터 딱 바꾸세요.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지 무엇을 하든 간에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다 이룰 수 있다. 마지막 이제 10번째. 써도 줄지 않는 마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상대에게 바라지 않고 자기 걸로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야. 해봅시다. 자, 마음은 잘 공부하십시오. 마음을 공부할 때 제1번 마음은 모양이 없다. 혹은 형체가 없다. 이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형체가 없어서. 그런데 이 형체는 없는데 반복하면 길이 생깁니다. 길이 생깁니다.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으로 돼서 이건 이제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반복을 해둬야 됩니다. 불평불만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길이 나서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불평불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이제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해도 남편을 쳐다보는 순간 미움이 쏙 올라와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올라온다. 이게 마음의 특징이다 하는 걸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한테 해롭고 상대방한테도 해로운 쪽으로는 아예 안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성질 난다고 몇 번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수도비 안 돼요. 왜?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속으로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턱 올라온다. 왜? 내가 애 낳을 때 미역국도 안 끓여줬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한 두 번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못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괜히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미운 생각이 싹 올라. 이렇게 마음은 반복을 하면 길이 생겨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자녀에게로 돌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처음에는 재미로 그냥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켜서 게임을 했어. 그 나중에는 게임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책상에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로 켜면서 게임을 턱 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중독이 되고. 또 담배도 마찬가지야. 그냥 호기심으로 한 번 피우고 두 번 피우고 나이 되는 그 시간만 되면 괜히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자동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특징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너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된다. 왜? 이 마음이란 것은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너가 하기 싫어도 해지게 된다. 특히 요즘 인터넷상에 채팅이라 해가지고 동영상 애들 보면 안 좋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올려놓고 장사를 해요. 왜 그런 걸 올려놓고 장사하도록 두느냐? 너무 웃긴다는 거야. 왜 법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왜 정치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왜 지도자에게 월급을 줘서 이렇게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라고 할까요? 그런 걸 허시당초 못하게 해야지. 그런 걸 왜 해놔놓고 규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야, 그게 누구한테 도움되냐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까? 어른을 이롭게 합니까? 애를 이롭게 합니까? 왜 그게 상업이란 이름으로 그게 해지해야 되느냐고요.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이런 거를
왜 아예 못하게 못 만들까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 너무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병원에 나가는 돈, 그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가정이 그런 집이 어떻게 가정이 온전하게 행복하겠어요? 그 애 하나 때문에 온 집이 다 쑥대밭이지. 그런데 그런 걸 만드는 사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너희들이 안 보면 되지. 왜 안 보면 됩니까? 안 만들면 되지. 담배를 안 만들면 되지. 왜 안 피우면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거 만들어놔도 안 보는 사람도 많더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너무 웃기는 게, 그래, 보는 사람들을 봐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담배도 피우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사고를 이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될 시간이 왔다. 왜? 너무 많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하자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법으로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는 뭐 학부형들이 일어나서 이제 물건을 안 팔아주고 이렇게 뭐 조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느닷없이 이제 법을 고치고 그럴 거예요. 피해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미리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래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보자고. 마음은 아주 기기묘묘 불가사예요. 불가사예요. 잘 보라고. 이거는 자본이 없어도, 도와주는 친구가 없어도, 공장이 없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돈이 없어서 뭐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도와주는 친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해볼라니 공장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음은 돈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공장도 필요 없고 마음은 얼마든지 마음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 종교에서는 기도하라, 힘든 자여 나에게 오라, 뭐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이런 거 없어도 자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공장도 없고 뭐 직장도 없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 이 마음을 알아가자.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법칙을 설명해 줬다. 마음. 이게 상상의 힘이라고. 제가 노래 한번 부른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주는 거대한 복사기요 상상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어떤 형태의 마음을 품든 마음은 형상의 그림들을 간직합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마음이든 확고하게 맺힌 그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조건과 환경의 지배자가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상상이 순식간에 성취됨을 막을 수 없어요. 우주의 법칙과 함께 한다면. 이게 확고하게 맺힌 그림입니다. 맺힌. 이걸 잘 보시라고. 이걸 이용하시라고. 확고하게 그림이 맺히는데 이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눈을 감아도 떠도 비디오가 딱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아시고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는 상상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그림이 딱 보일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현실로 여러분 누가 돈 들고 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가서 돈 구워달라면 그 사람이 구워줘요. 이렇게 노력하되 어디까지 해야 되면 확고하게 맺힌 그림이 딱 이미지 상으로 요즘 말로 비디오로 딱 나올 때까지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요것만 하면 상상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젊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배운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알고 잘 활용하는. 근데 이 확고하게 맺힌 걸음이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정적인 거면 이게 현실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야. 요걸 명심하시라는 거지. 어떤 사람을 내가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미워하면 진짜 그 사람 상이 딱 떨어 막 미운 것이 보이면 이거는 부정적인 쪽으로 한 거라서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 마음은 해야 될 경우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잘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를 해칠 수 있고 상대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의 특징을 잘 안내해줘야 돼. 반복하면 길이 나서 자동으로 돼버리고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괴롭히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대도.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잘 가르쳐야 돼.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부정적인 쪽으로 썼다 하면 자기가 못 견딥니다. 그게 뭐예요? 결과로 자살하는 거잖아요. 못 견디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왜? 우울증도 마찬가지야. 마음을 부정적인 쪽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걸 긍정적인 쪽으로 쓰면 그게 치료예요.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안내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은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자, 전체가 이롭도록 혹은 자신만 이롭도록 이게 전체를 이롭게 하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신만 이롭게 하면 반드시 화를 입습니다. 화를 입는다. 이걸 꼭 말을 가르쳤네. 자신만 이롭게 하는 이거를 불선이라 그래요. 이걸 뭐 악이라고도 하고 전체를 이롭게 하는 요거를 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 불선 혹은 선, 악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준이 애매해서 실천할 때 실천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이란 말을 또 우리나라에서는 착하다,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애매하게 됩니다. 선이라는 말이라든지 불선이 이런 말을 쓰지 마시라고. 실천에 딱 들어가면 분명한 판단이 안 나옵니다. 전체를 이롭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 복이 된단다. 자신만 이롭게 하는 건 하지 마라. 왜? 화를 입게 된단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인간 세상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이걸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늘 이걸 이야기를 해줘. 수업 시간 딱 시작하기 전에 판단 기준을 늘 반복해서 일러주셔야 된다고요. 자신만 이롭도록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그럼 반드시 해를 입고 화를 입게 된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 그리고 그걸 안 하도록.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보자고. 마음을 일으키면 존재가 생긴다.
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일으켰을 때 존재가 생깁니다. 이 존재를 불교에서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마음. 이거를 의라고 그러고. 네, 이게 의. 의도한다면 의도. 마음을 쓴다, 생각을 일으킨다. 그냥 이거 법이라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법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애매한 것이 뭐든지 법 하는데 그게 뭔 뜻인가 했을 때 안, 이, 비, 설, 신, 이 반야신경에 보면 있고 색, 성, 향, 미, 촉, 법. 그래서 이게 안, 이, 비, 설, 신이가 있단 말이야. 안, 이, 비, 설, 신, 이. 여기 앞에는 색, 성, 향, 미, 촉, 법. 그래서 이 마음이 만드는 거는 다 법이라고 하는구나. 요거부터 알아놔야지. 안 헷갈려요. 마음이 사람이다 만들어야 우리가 사람인 줄 알아. 마음이 나무다 하고 만들어야 우리가 나무인 줄 알아.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 이 세상은 달나라에서 보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한 몸이지만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키가 분별했다면 분별. 여기 핵심이에요. 분별했단 말. 분별. 여기 분별하는 바람에 대상이 하나 생긴다. 이 말, 생긴다. 요거는 실제로는 없는 거다.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것에. 그래서 공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실제로는 없다 이 말이야. 왜? 마음으로 나무라고 하자, 방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라는 거지. 진짜 방석이 아니고 진짜 나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보라는 게. 그렇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데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써도 줄지 않는 이 마음을 잘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잘 사용하시라. 자기 자신이 돈 10원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확인. 써도 줄지 않는 마음이 있어 나는 부자라.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바깥에서 이렇게 내 쪽으로 들어온 거는 이치를 잘 보라. 들어온 거는 반드시 들어왔으니까 나가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빌딩 하나 샀잖아. 그럼 반드시 그건 들어온 거니까 나간다. 그런 걸로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부자도 아니지만 왜? 조금 있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숨 딱 떨어지면 자기는 사용도 못 해요. 좀 있으면 또 나가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가 좀 많아지가지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참 부자가 아니다. 왜? 들어온 거라서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다. 또 중간에 안 나가면 숨 떨어지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 떨어져서 나가나 어쨌든 나간 거라서 내 거 아니에요. 그걸로 부자가 될 거라는 꿈을 애시당초 먹지 말라고 부자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게 도전하는 부자는 하지 말아요.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는 요걸로 가지고 부자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 때 등산객이 왔는데 여기 20년 전에 그래
이렇게 뭐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비닐하우스에서 묵고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잘못 봤다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제가 재산 목록을 보여줬다고. 꼭 잡고 위로해 줄 손이 있어 나는 부자요. 걸어가서 함께 해줄 발이 있어 나는 부자요. 쳐다보고 웃어줄 수 있는 눈이 있어 나는 부자요.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 나는 부자요. 용기 주고 격려해 줄 입이 있어 나는 부자요. 꼭 안아줄 수 있는 가슴이 있어 나는 부자요. 써도 줄지 않는 마음이 있어 나는 부자라네. 내 가진 것 다 쓰기에도 한평생이 모자라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얻으려고 바라는가. 자나 깨나 베푸는 일 한평생 숙제일세. 이 순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천하야 제일 가는 자기가 부자인 줄 아는 것, 그게 이번 달 우리 부자 공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단 말이야. 뭘 벌어오서 부자 되는 거는 들어온 거라 나가게 됐다는 걸 알아버리라 말이야. 그런 걸로 부자 되려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쓰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항상 웃어주고 또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당신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팍팍 기운요 이런 걸 쓰시라. 그럼 지금도 행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저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우리 세계 아들 덕분입니다. 뭐 세계적인 딸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남편이 돈 10원도 안 벌었는데도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막 웃음꽃이 피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는데도 행복 안 해. 왜? 내 안에 있는 여의주 보배를 끄집어내서 쓸 줄 모르다 보니 밖에서 벌어다 준 건 조금 서품 없어요. 그럼 또 막 갈증이 나. 좀 많이 벌어다 주고도 그게 쓸 데가 없어. 그걸로는 뭐 끝없이 부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 보시라. 그걸 가지고 부자가 되시라.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자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기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마음 이걸 평생 다 쓰는데 그 마음이 4가지 지혜도 있고 6가지 신통력도 있고 5가지 눈도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이거는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직장하고 아무 상관없어. 학교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4가지 지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또 대원경지, 4가지 지혜를 사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또 누진통, 이런 6가지 신통력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5가지 눈이 있어요. 부처있는 불안, 법안, 해안, 천안, 유관. 이런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 평생 다 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자기 갖고 있는 거는 쓸 생각 안 하고 이걸 잘 보관했다가 반납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이거 반납하라고 줬어요? 그러지 않아요. 사용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속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얻은물로 안 해야 되겠다. 내 거를 끄집어내서 주려고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이 바뀌는 부자가 돼. 즉 많이 주는 자가 부자라는 거. 그래서 부자 공부 잘했으니까 이 부자에 대해서 10가지 한번 딱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자고. 행복 읽고 있는 사람은 부자 연습을 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나눌 수 있어서 덕부입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고 꼬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소중히 다룰 수 있어서 덕부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밀 유지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음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도전해야 됨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인정받는 날이 오면 갑자기 대박이 터짐을 알고 끈기 있게 발전시킬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자신을 명품이 되도록 먼저 투자하여 도움받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도와준 덕분에 이루어짐을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니 지속적 성장이 되어서 덕분입니다. 가치는 행동 양식을 결정하지만 결과는 법칙이 지배함을 알고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나부터 잘 되려고 하면 도와주지 않음을 깨닫고 관점을 바꿀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써도 줄지 않는 마음 덕분에 상대에게 바라지 않고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이 10가지를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실천하시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 삽니다. 10가지 다 실천해도 되지만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잘 삽니다. 당장 제가 일러주는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야. 이것만 해도 우리 집에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지만 가정은 행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마음으로 늘 불안한 집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의 풍요가 마음세계, 정신세계를 너무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아무도 하려고 안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마음이 풍요롭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 사람들 가질 대로 다 가져본 사람들은 매일 명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풍요롭지 않고 마음이 여유롭지 않는 한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사지육신오안을 잘 사용해서 천추만대로 기리기지 부자가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